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자, 최근에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실적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받으면 좋을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컨콜 정리도 좀 해보고요. 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컨텐츠 하기 전에 예. 잠깐 AS할 게 있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젠백스를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월 1일에 그 식이의약품 치료제 그러니까 식이의약품 그 미국 거 지정이 됐어요. 네, 지정이 네. 됐고 5월 7일에 패스트트랙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일정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고 유럽 쪽은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거기도 이제 식이의약품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식이의약품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임상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뭐 그 임상 비용도 적게 지원을 받으면서 할인도 받고 또 하나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 정당성을 이제 부여가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패스트트랙은 그런 거고 식이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은 7년, 유럽은 10년, 국내는 4년이에요. 네. 그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국내는 이미 지난 24년 2월 달에 받았고 네. 미국이 5월 달에 받았고 이제 유럽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식이의약품 지정과 그리고 패스트트랙 요 조합으로 저희 글로벌 인상 3상 전략을 준비한 게 지금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희귀의약품 지정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다시 반등을 했었고 앞으로 흐름 또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은 또 다시 다른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네. 실적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LG 엔솔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2차 전지가 다시 그런 좀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지 컨콜을 좀 한번 뜯어볼까요? 네, 지금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실적 점검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방송에서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좀 보고서 향후 판단을 해보자고 했는데 1분기 컨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그 가이던스 또는 컨센서스가 네. 추가 하향이 되는 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2분기에 감익이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의 흐름도 빠져도 전저점을 깬 건 아니거든요. 예. 이미 뭐 4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좀 그 감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좀 이따 좀 드릴 거고요.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그 1분기 25년 1분기 매출 6조 2,650억 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그 증액이 됐고 흑자전을 했습니다. 3,750억 영업이익이 나와서 또 이제 그 에비타 마진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제 20% 정도 나왔고요. 그 20%는 LG 에너솔루션이 추구하는 장기 이제 그 에비타 마진인데 1분기에 나왔어요. 다만 이제 2분기는 좀 이거보다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적자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 2분기에 대한 전망 그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그는 좀 급락이 좀 나왔었고 대체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율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진을 그 획득을 했고 AMPC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컸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펙스 집행을 지난해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30% 감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좀 그 여전히 좀 그렇게 뷰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1분기 성과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캐펙스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중요한데 요 표를 잘 보시면요. 이게 뉴스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기차용이었지만은 전기차와 ESS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ESS 공장을 증출했던 것들을 일단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로 간 거, 미시간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난 게 그 GM의 얼텀 셀즈 3공자 인수 완료했다고 오늘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료가 돼서 이거는 이제 도요타양 쪽으로 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그 4680,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북미 고객사 쪽에서는 연간 10기가와트에 대한 계약과 공급이 되고 있고 공급할 예정이고 수주가 됐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 업체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뭐 그 170부터 해서 이제 4680, 4690, 46120 다 들어가는데 요게 사실은 모멘텀이 좀 계속 지연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좀 시작은 될 모멘텀이긴 한데 좀 지연돼서 46 시리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여전히 분실한 모습인데 요게 나중에 나올 재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택용 ESS 파트너십 계약해서 여기 그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총 4기가와트시의 주택용 ESS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올해부터 공급이 되고요. 그 전력망 상업량 추가 협력도 앞으로 들어갈 거고, 유럽 쪽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됐죠. 폴란드 전력회사와 이제 턴키 계약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 유럽 생산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도 ESS가 들어갑니다. 앱테라, 요거 지금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 요 앱테라 요 차량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게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네. 2인승 정도 되는 건데, 요거 아마 이거 또 들어가고, 그리고 유럽 내 그 리사이클 사업도 최근에 이제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운영을 거의 다 엔솔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사업들이 다각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특히 이제 그 캐펙스에 대한 조정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특히 ESS가 좀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질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질려고 했던 것들 멈추고 기존 라인을 좀 활용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그리고 이제 이외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부과가 되고, 중국 관세 뭐 125% 인상됐는데 최근에 더 됐죠. 그리고 ESS 배터리는 156%, 소재가 173%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산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네. 봤을 때는. 이게 언젠가는 다시 조정은 되겠지만은 이게 막혔다고 봐야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액션 플랜,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죠. 이것도 우리가 설명했던 거고, 그 CO2 규제 준수가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 퇴출 목표는 뭐 유지가 됐고, 그리고 이 안에서 EU 내에서 이제 공급망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은 이런 정책 환경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특히 관세 문제 때문에 차량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드도 6월 달부터 멕시코에서 생산된 거에서는 대략 한 $2,000 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EV 수요가 둔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전기차 수요가 한 10% 정도 기존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ESS 시장에서는 그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금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인데 이게 대부분 다 비중국 업체로 바뀔 거다. 그 ESS 시장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국내 업체나 네. 아니면 이제 파나소닉 정도가 이제 비중국계 업계가 다 장악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요거 CO2 벌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약간의 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산모사라고. 네, 네. 오래 못하면 나머지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 관세 때문에 좀 원가 부담이 좀 생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북미 안에서의 생산이 더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될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거는 요건 악재, 그리고 비중국계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여기 더 크니까. 네.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이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플랜은 어쨌든 수요 다운사이즈 리스크를 대비해서 운용에 대한 효율화를 한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캐펙스 조정을 한 것이죠. 네. 투자금도 조절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니즈를 많이 발굴을 해서 현재 지금
북미 중에 비중이 그 전기차 파우치용은 한 42%, ESS용 쪽은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하게 지금 그 특히 ESS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고객사를 발굴을 하고 있고, 46 시리즈 또 각형 배터리, 각형도 지금 지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LFP 등의 이제 신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들의 그 미래 수요를 확보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게 원통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가고 뭐 드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형을 최소화해가지고 코스트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진출업 소재 업체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생산을 가속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의 좀 영향을 좀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건식 공정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원가 절감이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서 그 질문을 몇 것들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인데 앞서 설명한 것들과 상당히 그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소폭 감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OEM들이 아무래도 관세 문제 때문에 보석 재고 감축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이 좀 지속될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ES 시장 조기 가동하고 유럽 쪽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을 통해서 매출을 성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캐펙스 투자 아까 20에서 30% 감축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 트럼프 정부가 2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외국산 부품 사용 시 일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씩 완화해 주는 건 있는데, 일단 최대 이제 그 중국산은 이제 최대 25% 골관세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분위기는 어떤 탈중국화예요. 그 탈중국화고 요게 따라서 이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가능하고, 또 ESS 쪽에서의 그 수주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 전기차 쪽에서 수요 감소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완화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전략인 거고, 그리고 그 북미 쪽에서 ESS 쪽에 대한 그 투자 같은 그 수요가 어쨌든 전력망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력망 수요가 들어가고, 또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수요 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 성장 기회로 여겨서, 그래서 이제 그 대중국 제재 강화로 인해서 이제 동사에 그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령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 그 특히 미시간 법인에서 2분기부터 이제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조기 생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 대중국 그 제재에 대한 수혜를 보겠다 이런 거고요. 오창 공장에서 46 시리즈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결국엔 고객사가 언제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준비는 계속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테슬라 외에도 다른 고객사도 공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에서는 이미 조달 다 완료돼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도 1분기에 그 이코녹스랑 블레이저, 리릭 등의 주요 모델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견조하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예정되는 모델들이 판매가 돼서 뭐 GM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GM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어요. 예. 포드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인 거예요. 관세 문제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이던스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면서,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가이던스를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포르쉐 빼고는 대부분 처리해가지고 좀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결과는 트럼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오늘 FOMC 결과를 보니까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건지도 결국은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25년부터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온다고 봤는데, 6월까지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 동결될 것 같죠. 네.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 달 정도가 타당하다고 오늘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 봤을 때는 또 그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금리나 얘기가 나오면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들은 그쵸. 반등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정보 들었을 때 그 뭐 한국판 IRA법이 예. 뭐 대선 전에 도입이 될지 아니면은 특히 직접 환급제 같은 경우에 될지 이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된다면은 그게 또 주가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북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가야 되는데 이 관세랑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와 같이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요약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체로 분위기를 보면 좀 그 목표가가 상향되기보다는 하향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정체 불확실 속에서 어떻든 실적은 견조한데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뭐 하나투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이제 8% 하락할 거다 감히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1분기는 대체로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2분기에 대한 2분기 실적, AMPC 재배 적자 지속 전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일시적 감익 구간 진입 전망. 그러니까 2분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2차전지 섹터 특히 배터리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2분기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1분기 보고서 판단하자고 했는데 2분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유는 밀리네요, 뒤로. 관세 정책이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ESS 시장에서 분명히 성장이 나오는데 지금 EV 쪽, 특히 테슬라의 부진이 뼈아파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4월 달도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됐고, 국내도 지금 테슬라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권에서 엔솔이 좀 자유롭지 못한 거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제 리포트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대부분 요거 매수 DB만 이제 매수로 올렸습니다. 빼고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실적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아직은 하향 조정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좀 더 열려 있다. 네, 그 2분기는 일시적인 감익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엔솔이. 네.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판매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두 업체가 점유율이 하락을 되고 있고, 그 SK 온정도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어쨌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삼성 SDI는 더 안 좋습니다. 그쵸. 1등에 LG 엔솔이 꺾였는데. 예. 오히려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4,341억 적자가 났고, QOQ 대비해서도 적자가 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3.7%, 순손실도 2,20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분도 지금 매출이 감소가 크죠.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가 큰데, 1분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있었고, 이게 리비안 같은 경우가 그 픽업트론 모델에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눠졌어요. 거기서 좀 컸고, ESS 쪽이 1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수주가 감소가 됐고, 중장기 쪽으로는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DI는 디스플레이 쪽도 있죠. OLED 쪽은 수요가 좀 개선이 좀 돼서 여기는 영업이익이 좀 낮습니다. 올해 SDI 쪽에서 올해 전망은 유럽 쪽은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에코프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엔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관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유럽과 미주양 쪽에 하이니켈과 LFP,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신규 수주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이브리드 원통형 배터리 쪽도 이제 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요.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도 계속 지속 개발하겠다. 특히 이제 ESS 시장에서는 전력용 UPS용 수요 성장이 지속 전망이 돼서, 요게 이제 SBB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 판매 확대하겠다 요거고요. 소형 쪽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쪽은 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도 재고가 축소가 되고 가동률도 회복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1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전기차라든가 ESS 시장도 어떤 관세 리스크는 분명 크지만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배터리는 전동 공구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모빌리티는 전동 바이크라든가 자전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전기 자전거 쪽에 SDI 게 많이 잘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에도 SDI 걸 많이 써요. 많이 이쪽 게 기술력이 좋아서.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의 현지 생산 주기라서 영향은 그 제한적이지만은 소재 부품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약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이라 가지고 차량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감소 리스크가 있고, 그 ESS 쪽도 그 미국 외에 생산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고객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그 전반적으로 삼성 SDI 컨콜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유럽 쪽에 대한 된 기대는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액션 플랜 발표로 인해서 시트 규제 완화는 있지만은 전기차 수요 촉진에 대한 방안이 도입이 돼서 또 그 배터리 용량 생산 그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독일이 이제 그 전기차 그 구매 세제 혜택을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독일이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다시 뭐 50%대 막 나오고 이러고 있고.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유럽 쪽은 지금 전기차 판매에 반등 조짐이 있고 나타나면서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K배터리 쪽의 출하량이 이걸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작년에 이제 지난해 유럽 쪽이 워낙 안 좋아서 배터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이제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이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사가 멕시코 캐나다 공장 가동 중단해서 아마 이쪽은 좀 전망이 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헝가리 쪽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최소 2, 3년 후에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것이 2차 전지 사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 3년 뒤에. 2, 3년 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년도 시장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증서는 기존 제품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신제품 그 LFP랑 46파이 이 생산 라인도 확대 집중하는 거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형 배터리 같은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저거 그 가정용 전력망에 들어가는 거고, HV 하이브리드랑 로봇 시장 쪽에 들어가고, 저기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 있고, 그리고 그 ESS 같은 경우는 엔솔과 뷰가 비슷해요. 미국 시장 위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생산 검토 중인데, 엔솔은 이미 미국 생산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로 그 NCA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ESS 캐파에 대해서는 수주가 90% 정도를 형태라서 풀캐파 형태입니다, 현재는. 그 수주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한 20% 정도에서 증설을 할 예정이고,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이 20% 이상 달성이 가능한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판가가 상승 시에는 수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SDI도 관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밤에 발표하나? 영국이랑 관세 협의한 거고 내용하는 것들. 그 글로벌 업체들별로 7월 초 전까지 이제 8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협상된 것도 쭉 나와줘야 되죠. 네네. 그런 것도 최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감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베센트 장관 얘기 듣다 보니까 유아용품은 관세 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아용품이 미국에서 중국산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장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물건들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그거는 진짜 안 되겠다. 나중에 이제 자식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유아용품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거를 유아용품 수입을 중단해서 못 사게 해가지고 한창 논란이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근도 많이 하거든요. 당근에서 그 거래 잘 돼요. 웬만해서 유아용품 잘 팔죠. 그렇죠. 왜냐면 다 쓰고 나면 이제 네, 서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엔솔이랑 SDI 기준으로 배터리 업체를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감익에 대한 리스크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실적은 SDI 기준으로는 주가가 바닥이라고 하니 어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또 제한될 것 같고, 네. 또 오르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방 경직은 일어났는데, 네. 어떤 재료가 빨리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새 정부 들었을 때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판 IRA법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환급제 도입하겠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7월 1일이 될지 9월이 될지 올해 하반기에는 여전히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기 오면서부터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당장이 네. 조금 불확실성이 짙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맨날 2차 전지는 매번 다음 분기 이렇게 지금 미뤄진 게 몇 년째라 네, 이건 제가 진짜 그래서 지난 이제 지난 4분기 때 들어서 그 미래에셋 자료 보고서 분위기가 이게 1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가 저점이긴 하지만 이제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형태로서 1분기를 맞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약간 포트 변경도 필요하고 그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도 생각보다 선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4월부터 관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선구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건조한 것도 있었고 에코프로 BM 흑자 전환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흑자 전환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2분기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한 분기만 타격이 있는 걸 수 있고요. 네. 뭐 3분기까지 좀 봐야 되는데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려면 금리 인하라든지 관세 리스크가 좀 밝혀져야 투명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어땠죠? 그나마 선방했다? 그러니까 뭐 그 작년만 해도 1분기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1분기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 보면 QOQ로는 흑자 전환을 했네요. 네, 요거 이제 에코프로군요. 이거 이제 네. 일단 에코프로를 먼저 보면 에코프로 BM을 별도로 보고요. 네. 에코프로 된 콩콜이 이제 여기 그 하나증권에서 정리한 자료고 이거는 이제 그 PPT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옮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분기 그 1분기 매출이 8,068억 그리고 영업이 14억 정도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 이유가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양극재가 36%, 전구체가 98%, 리튬 전환, 그 리튬 컨버전, 요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238%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환입이 783억 원. 요게 좀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본업은 이거 적자였다는 것이 적정 거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환율 효과도 있었다는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기록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은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한 15% 정도 증익이 예상이 되고 그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에코프로 HN이 주로 될 텐데 그 비수기가 해소가 되면서 지속 실적이 증가한다. 다만 영업이익은 인도네시아 쪽의 그 손익 반영 및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연내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이제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건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그에 뭐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 다 들어간 거죠. 네. 예. 에코프로 HN은 이제 별도 상장됐으니까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매출도 감익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제 감익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가 걔들도 비수기예요. 환경 사업이. 그리고 필터 사업 이런 것도 비수기라서 다만 이제 원가 절감을 잘해서 그 OPM 영업이익이 34억 나왔잖아요. 거의 10% 정도 영업 마진을 잘 유지를 했고 하반기에 그 케미컬 필터 판매라든가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견조로 인해서 하반기는 실적 개선이 되고 드디어 도펀트 판매 그 외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요거는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간 첨가제. 아. 도가니는 요거 그릇 같은 거. 양극재를 구우려면은 도자기처럼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종산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수명이 한 4배 정도 3배인가 4배인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 한 번 쓸 거 이거 4번 5번 쓸 수 있다고. 내구성이 좋아서. 네. 네. 이거 외판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 에코프로 BM에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을 얘네가 한다 그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 승인 뭐를 위해서 평가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네가 에코프로 HN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 아마 향후에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 그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적자가 좀 난 거는 그러네요.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구체 그 단가 좀 떨어졌고 원래 1분기 지난 4분기 때는 전구체 가격이 46%가 급증을 해서 그 좀 그 주가도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좀 비싼 그 산화 전구체 판매가 감소하면서 단가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판매량 많이 늘었습니다. 98%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인리 자회사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 절차 접수 중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 증가하면서 요거 편입 효과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사 3곳 정도
2곳 정도 넓고 추가 확보 예상이 되고 올해 안에 그 고전화 미드니케 개발 완료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량은 상저하고 예상되고 외부 판매 비중도 50% 넘어갈 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 실적은 좋아집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리스크는 MSCI 편취를 우려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5월달에 이번 달에 중순에 발표가 될 건데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나? 네. 그거에 리스크가 있기 패시브 때문에. 자금이 좀 빠질 수 있다. 네, 그 편출되게 됐을 때는 주가 제법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조심하셔라. 아. 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그전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CNG 다 실적을 오픈해줬거든요. 요즘은 리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오픈 안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CNG가 합병 예정이다 보니까 별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리튬 사업은 2분기 때도 한 20% 정도, 양극재 판매도 한 4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던스 올해 40% 증가가 가이던스인데 이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증권가에서는 요거보다 좀 낮게 한 30% 정도 그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관세 영향은 환경산업 미국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거고, 양극재 같은 경우가 미국 비중이 아직은 적어요. 왜냐면 아직 캐나다 베칸쿠아 공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매출이 적은 편이고, 주로 유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고객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는 없는 상황이고, 양극재가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될지는 불분명하다. 뭐 그래서 북미 OEM 쪽에서는 관세 취소 요구 중이고, 전고체 리튬 사업은 미국 직접 수출물이 아직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신제품 대회에서 시애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그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아, 요즘 핫해요. 나트륨 배터리 엄청 핫해요. 그거 나오고선 얘기하라 그래요. 21년도 7월 달에 그 나트륨 배터리 개발해서 22년도에 양산하겠다 했는데 정작 나온 거는 24년 10월 달이었고, 그것도 뭐 13기가와트시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상용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단순 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된 전기차에 장착단 배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온에서 작동되는 거는 나트륨 배터리는 당연한 거고요. 주행거리는 다소 과정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고, 이게 구동용과 시동용이 있는데 구동용 쪽에서 LFP가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어 LFP 배터리에 비해서. 그리고 시동용 쪽에서는 납축전지 대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서는 원가 경쟁이 있지만은 그 외에 전액이라든가 음극재 뭐 등 그 셀 전체 뭐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원가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이게 설사 상용화 되더라도요, 광물 주도권은 미국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의 그 탄산나트륨, 천연 탄산나트륨의 매장의 90%가 미국에 있어요. 와이오밍주라는 곳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는 그냥 그 CATL이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에코프로 BM이 이거 2년 전부터 소듐 이온 배터리에 대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에코프로 BM이 CATL 쪽에 납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면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트륨 배터리로 오히려 양극재를 에코프로 BM 거를 CATL에 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의 그 신규 고객사 CATL을 대거 언급하면서 그쪽과 그 공급을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CATL이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생산했을 때 에코프로 BM과 협업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머티리얼 쪽도 아까 뭐 신규 고객사 두세 곳 얘기를 했었고, HN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빠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흑자 났습니다. 22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맞았던 거고요.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소진에 따라서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제 전동공구 쪽 양극재 판매가 증가가 됐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주요 고객사가 재고에 대한 리빌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OEM의 그 신차 효과로 인해서 매출 증가되고 이 개선 추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가 76% 증가 나왔죠. QOQ 대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전동공구 도 좋았는데, 제가 이 ESS는 비수기라 그랬잖아요, 1분기. 네. 여기는 이제 역성장이 나왔어요. 2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AI 쪽이 올라갈수록 ESS 시장은 성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ESS 쪽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라 연간 가이드 실적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전 고객사들 신차 효과라든가 그 판매 물량 확대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이제 유럽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 제한적인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그 캐나다 베칸쿠아 공장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사실 관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주 관련돼서도 좀 협의 중에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제 세밀한 공급 논의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고객사가 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이저 OEM과도 복수의 공급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지난해 말부터 얘기가 있어서 에코프로 BM은 현재 고객사들이 라인업이 약해요. 포드라든가 그러니까 SK온 쪽을 통해서 포드 리비아는 들어가나? 기아라든가 현대차 쪽은 괜찮은데, 포드가 너무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헝가리 쪽에서는 라인 3개에서 캐파 5만 4천 톤 들어가고, 올해 이제, 지금 시음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한 개 라인 상업화 예정이라서, 헝가리 공장이 핵심이에요, 에코프로비움 현재.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수요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인해서 특히 이제 26년 이후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전망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쪽은 수요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LFP 배터리 양극재도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 또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고 오창 LFP 파일럿 라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현재 전구체 사용 방법이 무전구체 협성 방법을 동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LFP 양극재 대비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또 무전구체 합성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탈중국화를 실현하겠다. 전구체가 중국 의존도 높다 보니까 전구체를 쓰지 않는 그런 양극재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LFP 양극재 캐파는 3,000톤 수준으로 완료가 됐고 올해 하반기에 5,000톤까지 증량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국내 LFP 라인 중에서는 최대 규모 5,000톤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원가 경쟁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해부터 어쨌든 그 원가 혁신을 통해서 지금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의 입장에서도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가능성이 있지만은 AMPC는 유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 요청에 맞춰서 대응 중에 있고 또 이건 어쨌든 아직은 IRA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IRA에 대한 적합한 고객 요구라든가 넌 FOMC 적합 고객 등에 맞춰서 원재료의 입고 단계부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TCA 규정이라 해가지고 27년부터 이유산 양극재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헝가리 공장을 선제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선제적 지위 확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도 27년부터는 무조건 유럽산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거든요. 그 유럽 고객사 증락 관련해서 국내 셀 업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 CATL 등 기타 셀 업체들과도 최근에 공급 관련 협의 추진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요건 이제 에코프로 BM 컨퍼런스 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TCA 규정이라거든요. 이게 27년부터예요. 그래서 영내산 유도 기준 미충현 시 차량가의 10%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럽산을 써야 돼요. 또 CRM의 법도 2030년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채굴과 그리고 리사이클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제 그 채굴 정제 최소 10% 40% 지켜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단일 국가 의존도 65% 이하로 제한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력 이번에 강조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의 그 소재별 캐펙스를 보면은 현재 양극재는 28만 톤, 전구체 5만 톤, 그리고 RMP 요게 이제 그 전구체 원료거든요. 2만 톤, 리튬 리사이클 2만 6천 톤, 그 리사이클 이거 에코프로 CNG겠죠. 12,000톤인데 2030년도에 양극재 70만 5천 톤, 70만 톤이라고 했는데 70만 5천 톤이네요. 전구체 25만 5천 톤. 이런 식으로 이제 캐펙스가 들어가고 지역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장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여기가 없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생기면서 이게 사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밸류를 했었는데 27년도에서 늘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캐파는 이렇게 된다. 요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된 추이입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인데 25년도의 매출이 1년 전에는 9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컨센서스가 이제 올해 3조 2천억 정도 지금 꾸준하게 좀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에 매출은 살짝 올라갔죠. 네. 살짝 올라갔고 다만 영업이익은 지금 1년 전만 해도 올해 5,970억 정도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788억으로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기순이익도 지배적인 순이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좀 올라갔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영업이 올라가려면은 컨센이. 예, 그러니까 매출부터 해서 이게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되고 26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14조에서 지금 4조 4천억으로 이게 쭉 줄었잖아. 영업이익도 9천억에서 1,850억 이게 쭉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본 건데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27년도가 제일 문제인데 원래 27년도에 70만 톤 캐파였고 당시에 양극재 가격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회사에서 이제 매출 30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만 톤에 판매는 60만 톤. 해서 30조를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었어요. 회사에서. 22년도에 그 에코프로 BM 컨콜에서. 그러니까 플랜드 데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증권가에서 1년 전에는 요거 20조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6조 3천억을 잡아놨단 말이죠. 영업이익도 1조 2천억에서 3,400억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도 계속 하향 추정되고 있고 이게 올라가야 돼요.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주가 반등도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반등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증권사 리포트 요약본을 쭉 갖고 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실적의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상 대비 양원 실적과 바닥 통과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갔죠. 네. 목표 주가들이 전부 다 홀드도 있고 거의 다 내려갔어요. 한 군데 빼고 여기 삼성증권만 그 일부 좀 올려놨고 그래서 일단은 그 회복세가 좀 더디다는 거 그런 거가 그리고 또 약간의 그 변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가는 저는 바닥권이라고 바닥에 왔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그 22년도에 그 증권사 컨센서스 회사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실제로 2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30% 그러니까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23년도에 튀어 올라간 것처럼 그런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보다 견조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에코프로가 이제 그 글로벌 양극재 인프라 확대 전략에서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이제 헝가리부터 인도네시아 키다라고 하면서 양극재 인프라에 대해서 공고히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에서 각각의 그 원재를 확보하고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글로벌 양극재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수십 개화를 만들고 헝가리에서 이제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유럽, 한국 포함해서 26년까지 48만 톤 캐파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도까지 현재 28만 톤 있고 2030년까지 70만 5천 톤인데 26년까지는 48만 톤이니까 아마 밸류 계산하면 요거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6년도 48만 톤 기준으로 이게 가동률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원재료 및 확보 수직계라 추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GM과의 니켈 재련소 지분 인수해가지고 이게 그 IRA법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를 구축하면서 원가 절감 및 경쟁력 확보가 된다. 이게 핵심이고 생산 기지는 헝가리 거. 아까 5만 4천 톤 캐파인데 최종적으로는 10만 8천 톤까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 공장 완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SDI, SKO 있는데 아마 이거 그 탑티어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공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유럽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업체와도 직접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하나가 CATL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48만 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26년 일단은 그 2030년도까지는 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BM에 대한 밸류 계산을 일단 26년도 48만 톤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화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을 때리는 게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해라라는 그 목적인 거잖아요. 지금 3사가 미국에 좀 얼마나 생산 기지를 마련해놨나요? 그러니까 그 관세 문제도 있고 경제적 해즘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 가속화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 탈중국화 기조라든가 뭐 그 여전히 IRA법은 살아 있으니까 AMPC 네. 받아야 되고. 특히 뭐 ESS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그 IRA법에 따른 AMPC가 그쵸. 효과가 있는 세액공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적 부진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보수적으로 재고를 축적을 하거나 또 이제 관세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장 가정률 하락과 고정비의 증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AMP를 많이 받게 되고요. 네. 특히 ESS 쪽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마진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광물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대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그 킬로와트당 그 AMP를 받기 때문에 훨씬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같이, 똑같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미시간주에다가 ESS 그 단독 공장 하셨잖아요. 네. 그 앞단가서 하고 있고, SK온도 닛산 쪽에 이제 그 배터리 공급도 하고 있고, 뭐 스타트업, 그 슬레이트 쪽에도 한 4조 정도 되죠. 그리고 삼성 SDI도 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또 GM과의 합작 공장도 지금 빠르게 이제 그 공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신기한 거는 결국엔 ESS 쪽이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SDI도 캐파의 뭐 90% 이상 수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엔솔이 가장 빠르지만은 SK온도 여기에 대해서 ESS 쪽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소 보수적으로 그 미국 업체들이 그 완성차 업체들이라든가 고객사들이 운영을 하겠지만은 그 현지화를 성공하고 특히 ESS 쪽에서의 지금 중국을 몰아내고 이제 그 거기서 시장 선점하면서 그 부분이 그런 그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게 핵심은 결국에는 ESS 쪽에서 많이 점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그 FOC 규정 이런 거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밀려나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배터리 3사랑 파나소닉 요 네 군데가 거의 다 장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NPC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생산을 많이 할수록 NPC가 워낙 많아요.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사실 그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여기 진출 안 했죠. 애초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의 시장에서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AMPC 의존도가 높고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마진을 개선할 거다 당분간은 그거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그 아이오닉 5가 보조금을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현대차 그룹은 SK온과의 합작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 현지 공장에 생산되면서부터 포함됐고 아이오닉 9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공장이랑 그 기아는 조지아 공장, 그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있고 여기 조지아 공장 그 HMGMA 이게 식물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전기차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신차들이 이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NPC 대상이 안 됐지만은 이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6랑 9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시리즈가 다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이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얼마큼 잘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결국에는 그 IRA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K벨트는 필수라는 거죠. 다른 차들이? 네. 그 아마존에서 투자한 그 스타트업,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결국 SK온의 그 NCM 배터리 선택했거든요. 이건 아마도 NCM 811인 것 같아요. 왜냐면 NCM 811이 가장 양산이 잘 되면서 싸거든요. 그래서 그 $7,500 보조금 받기 위해서 SK온을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LFP 배터리보다도 지금 NCM 같은 경우가 그 보조금 받게 됐을 때는 차량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가지고는 지금 IRA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이 차야, 이 차. 그러니까 요 픽업 트럭.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판 배터리를
장착해야 된다. 그렇죠. 그 IRA 보존 받으려면은 거의 K배터리를 써야만 돼요. 현재로서. 네. 그러니까 그게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 쪽에서 지금 그 IRA 그 요 세공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FEC 규정도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걸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슬라이트 같은 경우가 그 SK온과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이제 20기가와트시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런 전기차에 한 30만 대 정도 되고 규모는 4조 원이라서 이게 뭐 주가를 움직일 만큼 큰 규모는 아니에요, 다만. 근데 다만 핵심적인 거는 요게 워딩이 힘이죠. 네. 그래서 K배터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성능도 좋고 에너지 밀도도 좋잖아요. 또 출력도 좋고 수명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예, 아이오닉 5 78만 킬로가 68만 킬로던 차가 지금 SOC가 86%밖에 86%라는 얘기 들으신 그 뉴스 보셨나요? 아니요. 수명이 엄청난 거죠. 68만 킬로를 어떻게 타? 28만 킬로. 네, 8만 킬로를 탔는데 거의 뭐 그 SOC가 이제 86%까지도 아예 살아 있더라는 거죠. 그 비아드 차량 타면 10만 15만 킬로 되면 거의 SOC 뭐 난리가 나요. 60%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스코 그룹이 그 중국 화유 그 그룹과의 화유 코발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HY 클린메탈 지분을 100%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화유 코발트 지분을 다 청산해가지고 다 인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 GS 에코 머티리얼즈가 이제 H와의 클린메탈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인수를 다 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 미국 진출하려 그러면은 중국과도 관계를 다 정산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의 그 조인트 벤처 했던 것들도 막 취소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 대응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탈중국 기조에 따른 무역 장벽에 따른 그런 보급, 거기에 따른 반사 효과, 그런 보급형 확대 전략을 가고 있고, 그리고 재무 건전 때문에 투자를 좀 축소하는 기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탈중국 수요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일단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지만은 신규로 하는 것들은 좀 미루고, 그거는 중단하고 기존 라인에서 뭐 전기차라든가 ESS로 나누고 또 그 GM의 그 얼턴 상공자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해가지고 이를 이제 거기서 생산을 확대해서 MPC를 또 받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ESS 쪽에서 투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원터닝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아쉬운 거는 뭐 지난해 뭐 하반기 된다 했다가 올해 된다 했다가 계속 미뤄지는 것들은 그렇죠. 좀, 46 시리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솔만 진출한 게 아니라 소지업체를 동방 진출했으니까 그러면서 현재 그 현지 공급망을 그 서로 간에 하면서 원재료 공급망도 구축하면서 원가도 확실히 낮출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축 전국을 빠르게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좀 북미 양극재 공장 조기 가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양극재 공장이 IRA 보조 못 받는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투자를 캐펙스를 좀 축소를 하지만은 북미 쪽에서 생산을 좀 빠르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좀 LG 화학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것도 2분기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BM을 얘기했죠. 그 TCA 규정 때문에 27년부터 그 이유산 양수에 필수가 된다. 이게 에코프로 쪽의 지금 전략이고 한거리 공장을 그 생산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요. LNF가 출하량을 올해 초에 전년 대비 30% 증가를 얘기를 했는데 40%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가 3분기에 LNF가 처음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매출이 높을 수 있다. 분기 매출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양극재 1위를 처음으로 LNF가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가도 좀 반등하겠네. 그게 반등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적 반등?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이게 아니라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못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특히 NCMA 95% 요게 95 신제품의 단독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이제 뭐 모델 Y 주니퍼 쪽에 들어가잖아요.
2분기부터 출하량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70% 증가 이상이 되고 3분기도 4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얻고서 갔는데 변수는 테슬라가 좀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량 많이 고전 중이죠.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그 올해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 정치 활동 때문에 정치적 욕심. 예,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그 반 테슬라 그 움직임들이 있다나 보니까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연초에 아이디어를 또 깨는 그런 요인이 돼서 그게 좀 사실 좀 안 되게 됐죠.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 애들이 오르다 말고 오히려 더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든 적자 탈출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절실히 하고 있고, 뭐 인지검들 뭐 연봉 20%인가 30%인가 30%인가 뭐 감축이 됐어요. 감축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그 포드와의 그 공장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합작 공장이 공식화돼서 뭐 슬로건도 붙고 해가지고 명칭도 다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포드 F150 라이트용 배터리 생산이 될 건데, 근데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양산 막바지에 그 우원 기술 것 때문에 장비 때문에 그랬나 그게 약간 불량이 좀 발생했대요. 그래서 좀 아마 바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노이즈는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북미 쪽 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잘 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그룹과의 조작 공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요게 들어가는 이제 뭐 아이오닉 그 9이라든가 또 기아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특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팔리게 되면은 뭐 SK온도 포드에 대한 그 약점을 좀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요게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냐, 어제 나온 뉴스. 그래서 이제 그 SK온 미국 현지화 순항 포드와 배터리 합작 공장 간판 달았다 해서 이게 켄터키 1공장이에요. 글로벌 SK 미국 켄터키 1공장인데 모빌리티의 미래를 전동화시키자 슬로건 간판 설치했고, 그리고 그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합작 공장 가동도 순항을 잘 하고 있어서 일단은 1분기 적자가 있지만 어쨌든 공장 총 3개 켄터키 1, 2공장과 테네시 공장 그 요게 건설이 지금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현대차 그룹과의 그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합작 공장이거든요. 네, 네. 잘 수량되고 있다 알고 있어서 여기서 약 35기가와트시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총 여기 한 7조 정도 수입이 됐는데 연 최대 3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트럼프 1기에 그 미국 진출해서 여기 조지아 공장이 지금 22기가와트시 공장 가동 중인데, 닛산과도 아마 여기서 통해서 닛산 공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SK온도 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상당한 증익이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참 항상 늘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기조는 명확한데,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현지화를 계속 가속화하고 또 이제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서 그 수요를 다 가져오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캐징을 극복하는 이제 돌파구가 되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전기차 쪽에서 약간의 그 가이던스, 그 실적 전망이 좀 떨어지더라도 ESS 쪽에서의 또 만회가 되면서 이게 서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가 좀 돌파구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조금 더 이슈 팔로우 필요가 있으니까 좀 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컨콜,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미국 현지화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